지금 14억 인사이트로 세계를 여는 스위치 온! 뉴스 트렌드 여행까지 없는 게 없는 하이브리드 매거진 쇼 차이나 온! 온! 안녕하세요, 최기훈. 서지연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중국 전문가 저희가 또 소중한 분들 모셨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고산미 통역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심도 있는 중국 이야기 해주실 중국통 박한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한진입니다. 차이나온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국 산업과 경제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박한진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일단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나요? 목욕탕에서 온 보이스의 소유자는 누구냐? 목욕탕 목소리의 소유자 우리 맞습니다. 박한진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할 텐데 오늘도 각오의 말씀 한번 출발해 볼까요? 우리 교수님 한 다음에 산미 씨의 각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교수님. 차이나온은 없는 게 없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국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요. 우리 또 산미 씨의 각오를 안 들어볼 수 없죠? 들어봐야죠. 네, 저는 목욕탕 말고 목욕탕 밖에 있는 네. 꾀꼬리? 꾀꼬리 목소리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봐요. 어떤 걸 해볼까요? 지현 씨 오늘 각오 한번. 각오? 꾀꼬리? 저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저는 그냥 지현 씨 믿고 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인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목욕탕 같은 목소리로 네. 또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중국 뉴스 스위치 켜볼까요?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온! 네,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얼굴 천재 경찰이 화제입니다. 한 젊은 남성 경찰관의 외모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네티즌들은 길을 좀 물어봐야겠다며 농담을 건넬 정도였다는데요. 자, 이와 함께 또 이 프로 바둑 기사였던 위리준 선수가 바둑만으로는 생계가 어렵다며 이 외모를 활용한 새로운 커리어로 전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실력과 외모,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대표 가상 아이돌 러테니가 광저우에서 개최한 콘서트가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 열광적인 호응을 보였는데요. 러테니는 단순한 기술의 산물을 넘어서 이 팬들과의 강력한 소설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를 넘어 이제는 반려효모가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살아있는 효모를 키우며 이 살아있는 듯 꿈틀거린다며 이 신기해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더 흥미로운 것은 더 기르기 싫을 때는 찐빵으로 만들어서 먹는다. 뭐 이런 실용적인 마무리까지 중국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반려 문화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차이나 헤드라인 탑3였습니다. 네, 차이나 헤드라인 탑3.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소식 얼굴 천재 경찰 소식이었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 진짜 네. 보니까 좀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요 두 여성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막 이런 궁금했는데 어쨌든 이 중국 경찰분 곧 연예계로 진출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외모가 저만큼 수려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하셨어요. 네. 차은우 배우를 연상케 하는 훤칠한 키의 피부도 이게 왜 이렇게 좋은지 이게 제가 이렇게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전 졌습니다 지금. 산미 씨 잘생겼죠? 네,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이런 얀즈 문화, 즉 외모값을 인정하는 사회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또 위리준 바둑 기사가 네. 바둑만으로 생계가 어렵다면서 커리어를 전향하는 건 또 약간 씁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요. 예, 그 중국 기원 소속 기사 중에서는 대개 그 상위 30위에서 50억 정도까지 들어가야지 순수하게 대공료하고 상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중국이 워낙에 바둑에 강하기도 하고
경쟁이 치열한 부분도 있지요. 근데 경쟁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도 네. 실력은 실력인데 거기다가 또 얼굴까지 좀 괜찮으면 인기가 많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뭐 각 업종, 업계에 있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생각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생각나는 분? 음, 저 요즘에 도아라는 아이를 좋아하는데. 도하, 도아. 도하. 근데 도아의 아빠가 씨름 선수인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스타가 되려면 이것도 좀 받쳐줘야 된다. 제가 방송만 하기에는 괜찮은데 이게 안 받쳐주니까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지연 씨는 받쳐주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 높이 한번 달려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또 가상 아이돌 러테니 콘서트도 저는 정말 신기했는데요. 그래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상 아이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죠, 선미 씨? 네, 이 러테니의 인기 비결은 바로 완벽한 캐릭터 설정과 지속적인 팬 소통이라고 합니다. AI 기술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또 팬들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 가상 아이돌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약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스캔들이나 개인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가상 아이돌은 그런 위험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팬들에게 완벽한 이상형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가상 아이돌의 매력까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1998년, 지금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알고 아담을? 있습니다. 이분은 없습니다. 아담만 있었죠, 그 당시에. 아담,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있었는데 이 또 최근에는 K-팝 데몬 헌터 맞죠? 헌터스. 네. K-팝 데몬 헌터스의 이 헌트릭스. 그래 감사합니다. 언트릭스의 골든. 저는 안 어울려요 이쪽하고. 어쨌든 데몬 헌터스. 그래요. 골든 사자 보이스. 네. 그렇죠. 그리고 소다팝 맞나요? 맞습니다. 틀리면 틀린다고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소다팝. 그래요.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데 러테니의 인기의 칙도, 인기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러테니는 이미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 굿즈 판매, 그리고 가상 콘서트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이미 구축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연예인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 러테니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러테니 징라이 한국어 죄송합니다. 실패했나 본데요. 전 최선을 다했는데 러테니가 한국의 내한 공연을 한번 해보면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가상에 있는 스타들과 한번 힘을 겨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마지막으로 반려효모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못 해봤는데 반려효모 뭔가요? 저는 효모는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도 효모로 뭐 담그시잖아요. 네, 네. 장아찌도 담그시고 그게 마지막인데 이럴 줄 몰랐어요. 산미 씨 어떤가요? 네, 처음에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네, 돌 키우는 거는 들어봤는데 효모도 또 처음 보거든요. 사실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효모가 발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치 생명체를 키우고 있는 듯한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요. 더 키우기 싫으면 찐빵을 만들어서 먹는다. 키우다가 지치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좀 해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요즘 우리 빵값 뭐 미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비싼 빵값.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또 빵을 직접 싸게 맞아요. 공급하는 뭐 이런 이벤트도 해서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이 중국인들의 빵 소비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예. 일단 중국은 어마어마하겠죠, 또 단위가? 예. 네, 어느 정도인가요? 예, 아마 두 가지 측면 살펴봐야 될 네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빵값입니다. 빵값. 예.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에서 10위, 또 아시아에서는 가장 비싼 빵값이라고 해요. 저희가 아시아에서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빵값이 비교적 이제 낮고 안정된 수준인데 우리가 달러로 하게 되면은 2.98달러인데 중국은 되게 1.66달러. 우리 한 절반입니다. 그래서
순위는 한 43위 정도 되지요. 우린, 빵? 네. 우린 빵값, 우리 과일값도 제일 비싸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비싸요, 과일값이. 그럼요. 제일 비쌌는데 조금씩 잡혀져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어쨌든 빵주일 줄 몰랐네요. 그니까요. 또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하는 빵순이로서 이 중국의 저렴한 빵 가격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주제는 중국의 반려동물이거든요. 중국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나요? 네, 그럼요. 이제 21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6,844만 명으로 이 중 절반이 90년대생, 이른바 지오링호라고 하는 중국 젊은 세대들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반려동물 경제 산업 규모는 21년 대비 25.2% 증가하여 2,936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키우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더해진 뭐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키워서 먹는다 뭐 느낌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의 효모 키우기 저는 분양할 의향이 없습니다. 있으신가요? 아, 제가 키우다 힘드시면 네. 제가 빵 해 먹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안 키우신다고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교수님.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희의 의견은 이 정도입니다. 키우다가 지치시면 빵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키우다가 지치면 빵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탑3였습니다. 중국의 산업을 알아보는 코너 노트. 이게 잘 안 돼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산업인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나야라고 딱 벌써 나야. 써있으면 나 이걸 골라줘 이렇게 돼 있는데 상민 씨부터 가볼까요? 상민 씨 하나 선택해 주시죠. 유아용품? 그렇죠. 이게 지금 유아, 아기, 뭐 지금 그렇죠. 육아 다 그러니까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연 씨 선택해 주시죠. 저는 못 그래도 찾는 걸로. 못 찾는 걸로. 저는 그럼 조금 육아 쪽이랑 멀어 보이는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그러네, 스마트워치. 오늘은 누가 봐도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저는 헬스케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교수님. 네.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답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요. 합치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마트 육아입니다. 스마트 육아. 그럼 지금부터 중국의 스마트 육아 산업을 속속들이 파헤쳐줄 AI 비서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이나온 AI 비서 오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스마트 육아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장난감 판매량은 무려 전년 대비 600% 급증.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거운 건 바로 AI 베이비시터 서비스입니다. 아이의 수면과 놀이, 학습 시간까지 분석해주고 응급 상황과 사고까지 예방해준다니 말 그대로 집안에 슈퍼 보물을 들여놓은 셈이죠. 심지어 AI 전문가들도 자녀를 돌볼 때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AI 덕분에 아기를 달랠 수 있었다며 뿌듯하게 자랑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쯤 되면 육아는 부모목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네요. 중국의 AI 육아 열풍은 단순한 챗봇에서 시작해 지능형 장난감, AI 수면 도우미 인형까지 그 영역을 쭉쭉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부모들의 강한 교육열, 맞벌이 가정의 증가, 그리고 치열한 조기 교육 경쟁이 맞물리면서 스마트 육아 산업은 성장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한 기업은 AI 육아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고 중국 최대의 SNS 플랫폼은 스마트 육아 어시스턴트를 출시했습니다. 육아용품 쇼핑과 AI 상담까지 결합한 서비스도 등장하면서 이제 육아는 앱 하나면 끝이라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바꾸는 육아 문화, 중국의 스마트 육아 혁신은 이제 전 세계 부모들의 육아 방식을 선도하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중국의 스마트 육아 산업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노트 주제는 스마트 육아였습니다. 이 AI가 아이를 달래고요. 또 장난감이 스스로 아이와 놀아주고 또 뭐라고 할까요? 과거에는요, 교수님, 우리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똑똑한 AI 하나로 육아가 완전히 정복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건지
씁쓸한 건지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육아가 무서워서 출산을 꺼리는 것이 사회 문제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을 그래요, 맞아요. 생각하면 좋은 점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오. 이 AI 베이비시터가 앞으로 더 발전하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센스 있는데요? 그쵸? 네, 맞습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중국 역시 출산율 증진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또 중국 하면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뿐인 내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아주 빠르게 가정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좋긴 한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AI가 내 아이를 또 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약간 뭐 이 기계, AI 뭐 이런 쪽에 좀 지배를 당할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고 이게 좀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교수님, 예, 이거 우려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완전한 대체제로서가 아니고 보완제로서 스마트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도 최근 아이들의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도구로도 활용되는 거죠. 그래요. 결국에는 스마트 육아는 육아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건 전 여기까지는 타협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들어오면 전 싫어요. 여기까지는 무서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선미 씨. 네, 저도 딱 그 정도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네.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이 스마트 육아 용품들이 인기를 끈 배경 혹시 아십니까? 자, 저 맞춰볼래요. 저도요. 스마트 육아 용품이 인기를 끈 배경. 모르겠어요. 똑똑해서? 똑똑해서. 똑똑해서? 이건 감이 AI가 똑똑해서? 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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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이건 절대 감이 안 옵니다. 네, 사실 다 맞는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중국에서도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엄마보다 육아에서 뒤처진 아빠들이 이 AI 로봇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아마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최근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아빠 돌봄실 같은 겁니다. 이 기술적 지원이 있고요. 또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려는 사회적 노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도 잘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네. 이 스마트 육아가 조금 더 대중화돼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또 부모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차이나온의 담비 같은 코너입니다. 컬처 스폿이죠. 그렇죠. 선미 씨 오늘은 어떤 곳으로 떠나볼까요? 그 전에 산미 씨,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각오를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듣는 산미 씨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 되나요? 네, 약간 조금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 그래요. 궁금한데요?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중국 투르판의 화염산을 아시나요? 화염산. 화염산. 뜨겁고, 그렇지요. 뭔가 뭐 짜고. 짜고? 뭐 그런. 근데 손오공 서유기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부채. 맞습니다. 맞죠? 네, 바로 네.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철성 공주로부터 파초선을 빌려 불을 끈 바로 그 전설 속의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재밌습니다. 기대됩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 연평균 기온 14도, 여름 최고 기온이 50도를 넘는 극한의 땅입니다. 이곳의 화염산은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민둥산으로 여름이면 뜨거운 열기로 지표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고전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그 화염산이에요. 손오공이 골치를 앓게 했고 결국 철성공주에게 가서 3번이나 부채를 빌려야만 넘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산입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땅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하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카레즈 시스템입니다. 투르판 분지의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형을 이용해서 텐산산의 만년설이 녹은 물을 지하 암거를 통해 농경지로 끌어오는 고대 수리 공사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지 구덩이, 암거, 개수로, 저수지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총 길이가 수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카레즈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미분무 관계 기술을 도입해 포도 고효율 절수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드립 관수 시설을 설치해서 수분을 공급할 준비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무들에게 생명줄을 연결해 준 것입니다. 관계 주기도 15일에서 5에서 6일로 단축시켰어요. 2024년까지 고효율 절수 개조를 50.11만 무 완료했고 연간 1.5억 제곱미터의 물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서유기의 전설과 환경의 척박함을 이겨내는 투르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네. 야, 오늘 재밌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카레츠라는 이 고대 기술, 이게 보면 저는 현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현대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착시가 들 만큼 대단한 기술력이었어요. 네. 이거 선미 씨, 이게 얼마나 오래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한 2000년 전. 야. 그래요. 바로 지속 가능성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네. 사실 현재까지 아직 작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워요. 게다가 이 현대 미분무 관계 기술과 결합해서 물 사용량을 더욱 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렇게 투르판만이 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이런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1978년부터 시작된 녹색 만리장성 프로젝트 일환입니다. 이 베이징과 텐진으로 불어오는 황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대규모 조림 사업입니다. 680억 그루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80억 그루. 와, 이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규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이 펼치는 이러한 녹색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이 녹색 프로젝트의 어떤 경제 성장성도 뭐라고 할까요? 이점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아마 첫 번째 이점은 사막화된 토양을 복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막 면적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되겠고요. 경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 공기의 질입니다. 이 탄소를 흡수하고 사막의 모래먼지를 막아주는 이 방풍 효과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관광 효과도 있습니다. 관광 효과. 사실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치명적으로 엄청 더운 곳에 다들 사막을 보러 가는 걸까요? 나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육도 많아지니까 관광객까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네요. 그야말로 일석삼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 있는 곳이에요. 사막도 보고 숲도 보고 과육도 먹고 그리고 2000년 된 기술도 보고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저희가 쟤보다 잿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뭐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먹거리도 좋고 볼거리, 먹거리 다 즐길 거리가 중요한데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 없어요. 교수님이 저희 녹화를 위해서 어제 새벽 오늘 새벽 1시에 막 이 땅을 고국을 밟으시고 오늘 녹화에 참여해 주셨는데 다녀오셨나요, 교수님? 예, 감정 있어요? 저기 투르판은 제가 상당히 일찍 다녀왔는데요. 저는 다행히 기후가 굉장히 좋은 계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70도는 제가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프로그램 나온 것 중에 되게 눈에 띄는 것이 과거 진시황이 이 생태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는 남쪽의 물을 네. 북쪽까지 올리는 그게 바로 아까 보니까는 2000년 전에 네, 그 수로. 지하에 물을 해가지고 바로 포도를 재배를 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이 중국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이 시간은 뭐 그냥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 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까지 진짜 토탈로 다 아는 일석삼조가 바로 이 시간이 그쵸, 아닌가 그쵸.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유구한 역사, 문화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선조들의 과학이 살아서 숨쉬는 그 따뜻한 현장 투르판으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차이나온 모든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중국을 통해 세상을 보는 기회가 됐죠. 네, 알면 할수록 빠져드는 중국의 매력.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이나 온!